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종이품 대전 환관 박한종입니다. 그는 왕의 곁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승정원과 왕 사이,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 그러나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환관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후손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기로 감춰졌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선정적 호기심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조선 환관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환관과 내시,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고려시대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환관은 거세된 남성을 뜻했고, 내시는 궁중에서 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직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려에서 환관이 곧바로 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성종대,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시원으로 조직이 통합되고 환관만이 내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환관과 내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내시원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최하위 내시에서 시작해 상선, 상해, 상찬을 거쳐 최고위인 상선까지 엄격한 위계가 존재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환관은 동서양을 막론한 세계사적 현상이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오스만 제국, 비잔틴 제국까지 권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환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예외였습니다. 일본은 환관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성 시녀, 승려, 하급 무사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그 차이는 권력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과 조선은 절대적 군주권의 나라였고 왕의 사적인 공간에 신하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막부와 천황의 이중 권력 구조였고 환관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관이 되는 길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입궐하면 살 길이 보장된다는 희망, 혹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거세 수술은 생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마취도,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던 시대. 출혈과 감염으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소년들은 내서당에 들어갔습니다. 내서당은 환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글을 배우고 예법을 익히고 궁중 생활의 모든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입은 함부로 열지 않는다. 눈은 함부로 마주치지 않는다. 발소리는 내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되 그림자보다 빨리 왕의 뜻을 헤아린다.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특히 음식 금기가 있었습니다. 마늘, 부추, 파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환관 김민이 마늘을 먹고 입직하여 파직되었다. 마늘 하나로 관직을 잃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있었습니다. 거세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재생되지 않았는지 상관이 확인했습니다. 12살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닌가.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고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세는 신체를 바꾸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체모가 줄고 근육이 약해졌습니다. 골밀도는 낮아지고 뼈는 약해졌습니다. 조선 기록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환관은 목소리가 가늘고 높다. 수염이 없고 피부가 부드럽다.
힘은 약하나 손재주가 좋다. 심리적 영향도 컸습니다. 우울감, 무기력, 정체성의 혼란. 그러나 누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 환관들은 수명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환관은 달랐습니다. 업무 강도와 사회적 천시가 그들을 더 빨리 소모시켰습니다. 그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선 환관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성생활, 법은 명확했습니다. 환관이 여색을 탐하면 장 100대에 처하고 파직한다. 그 곤장 100대는 사실상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은 일어났습니다. 세종 18년의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환관정이 궁녀 김씨와 사통하다 적발되었다. 정은 차명에 처하고 김씨는 쫓겨났다. 죽음이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은 계속 등장합니다. 조선의 환관은 완전 거세였기 때문에 성관계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통이라 불린 것은 감정의 교류, 대화, 단둘의 만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밤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고 몰래 만났습니다. 들키면 죽을 줄 알면서도. 박한종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생 짝 없이 살다 갔으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조선의 환관에게 사랑은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환관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양자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환관은 후손이 없으니 조카나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드렸습니다. 때로는 돈을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환관 김식이 조카 김식자를 양자로 삼다. 환관 박찬우, 친척 박거세를 양자로 드리다. 그들은 재산을 물려줬고 제사를 부탁했습니다. 법이 만든 가족이었지만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양부께서 베푸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혈육은 아니었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환관은 대전 환관이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신하의 상소, 모든 정보가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어떤 상소를 먼저 올릴지, 어떤 보고를 늦출지, 그 선택 하나가 정치를 바꿨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대전 환관 김사모가 긴급 상소를 하루 늦게 올려 영모 사건이 확대되었다. 권력은 유혹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뇌물을 바쳤습니다. 대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한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뇌물을 거절했고 당파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한종은 입이 무겁고 손이 깨끗하다. 50년을 곁에 두었으나 한 번도 사심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충직하게 살다 갔습니다. 권력을 잡은 위충현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박한종은 평화롭게 갔습니다. 환관도 늙었습니다. 60세가 되면 퇴직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쌀, 옷감, 때로는 집 한 채. 그들은 궁 밖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로웠습니다. 양자가 없는 이는 혼자 죽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궁에서는 매일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하다. 그들은 평생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친구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환관 묘역. 어떤 묘비는 닳아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묘는 후손이 없어 잡초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묘는
아직도 제사가 지내지고 있습니다. 평생 충성하였으나 자식이 없어 외로웠다. 왕을 섬기며 50년 후회 없이 살았다. 제도 속에서 살았으나 사람으로 죽고 싶었다. 제도는 그들을 환관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사람이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 조선은 환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내시원을 폐지한다. 더 이상 거세된 자를 궁에 들이지 않는다. 마지막 환관들은 궁을 떠났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1930년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창덕궁 한켠에 앉은 늙은 환관.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섬기던 왕은 어디 계신가? 내가 살던 궁궐은 왜 이렇게 변했나? 제도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섬겼고 권력을 보았고 사랑을 꿈꿨고 외로워했습니다. 제도가 그들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인간성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사라졌지만 사람은 기억된다. 오늘날 우리는 환관 제도를 야만적이라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제도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과거만의 일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속한 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환관들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사람이 제도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